경기도의회에서 동두천의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내 미군 위안부 통제시설 중 유일하게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며 그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연천군이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포천시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기존 발생한 ASF 양성 폐사체 매립지를 관리하는 근로자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양주시가 드론 정책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드론보 페스티벌을 열기도 했는데 양주시 드론 정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의 보존 여부는 지역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성병관리소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네, 참석자들은 성병관리소를 한국 사회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건물로 규정하고 이를 기억하기 위해 보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국내 미군 위안부 통제시설 중 유일하게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며 그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지난 1970년대 지어진 동두천 성병관리소. 당시 미군을 상대하던 성매매 여성들의 성병 관리를 위해 지어졌는데 강제 격리 수용 등 인권 유린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반성의 공간이라며 성병관리소를 보존해 인권 평화박물관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동두천 성병관리소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던 안김정의 기지촌 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는 역사적인 현장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성인권 활동가들은 지난 2014년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시작했고 2022년 9월 8년간의 긴 싸움 끝에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 기존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더 이상 태어난 나라에서 버려지지 않고 떳떳한 한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방관자였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정미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도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유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성병관리소가 현재 정부의 미군 위안부 통제시설 중 유일하게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며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중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시설이 바로 동두천 성병관리소입니다. 저는 이처럼 희소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동두천 성병관리소를 보존하고 지역의 역사와 여성인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를 포함한 소요산 주변 지역의 개발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성병관리소의 보존을 요구하는 지역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연천군이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흥주점 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게시 여부, 유흥 종사자 명부 비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는데요. 연천군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 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관련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기존에 발생한 ASF 양성 폐사체 매립지 관리를 위해 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 작업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기 전 매립해 확산을 차단하고 기존 발생한 ASF 양성 폐사체 매립지 훼손과 유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와 보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포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야생 멧돼지 ASF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양주시가 드론 정책 태스크포스 팀을 신설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드론봇 페스티벌을 열어서 시민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양주시 드론 정책팀의 황준수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주시청 드론 정책팀의 황준수 주무관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양주시가 드론 정책 태스크포스 팀을 신설했는데요. 이게 경기 북부 지자체 중에는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네, 특히 양주시는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이라서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이런 불리한 여건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각종 제한 사안들을 해소하며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공 분야 업무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여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여 행정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하며 지역의 드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비행장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드론 산업 선도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달 초에는 드론봇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작년보다 약 4배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드론 축제라는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함께하는 행사로 각종 군 장비를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도 있고 헬기와 장갑차 탑승 행사, 드론보 경연대회도 같이 진행되어 볼거리, 즐길거리를 풍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먹거리인데요. 지역 상가 번영회와 협력하여 합리적인 가격이면서 맛도 뛰어난 메뉴들로 마련하여 관객들로부터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야간 행사로는 불꽃 드론 아트쇼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비행 금지 규제로 인해 드론 아트쇼를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보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민관군 화합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불꽃 드론 쇼를 선보임으로써 여러 시민분들께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드론 산업에 대한 양주시의 진심이 느껴지는데요. 지역 경제 그리고 도시 경쟁력, 또 경기도에 미칠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미래 일자리 창출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에서도 드론 산업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천변과도 같은 산업입니다. 만약 경기 북부 정중앙에 있는 양주시의 드론 산업이 활성화가 된다면 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인접 시군까지 지역 내 4차 산업 발달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드론봇 페스티벌에 가족을 동반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 아이들이 드론과 관련한 체험을 즐기고 꿈을 키워나가 미래 드론 관련 우수 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드론 정책팀 황준수 주무관이었습니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겠다. 한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수능에서 초고난도의 문항인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고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당정의 발표에 교육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원장은 사임을 했는데요. 당장 오는 9월에 시행되는 모의평가 그리고 11월 16일 예정돼 있는 올해 수능. 난이도를 판단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쉬운 수능으로 변별력의 확보에 비상이 걸린 데다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쉬운 수능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치열한 대입 경쟁 구조에서는 어떠한 사교육 대책도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나친 학교 서열화, 숨막히는 입시 경쟁, 이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확대까지. 당정은 오늘 27일 사교육 대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김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조례안은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30만 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됐습니다.
전세 사기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며 보증료 지원을 논의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많아 심사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유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지원 조례안을 통과됐습니다. 조례안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전문가 상담,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의 지원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이주비의 경우 150만 원을 주거복지기금으로 지원하며 도는 별도의 조례를 근거로 현재 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도는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세부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안을 제출한 뒤 10월쯤부터 지급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지난 19일 건설국에 대한 2022 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한 높은 예산 이월율을 지적하며 신중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습니다. 오 의원은 건설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회계년도 신규 편성 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신규 단년도 편성 사업 중 7건이 이월율이 50%를 넘었고 이 중에 2건은 이월율이 10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행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사업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정선우 건설국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실제 집행률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오석규 의원은 작년에 수해 피해를 본 지역들의 조속한 복구를 요구했고 경기도 내 하천을 장마철이 오기 전 점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다음 주부터 부지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에 나서며 안전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뒤이어 말했습니다.